생활법률 9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험계약의 체결 보시죠. 자, 115쪽입니다. 자, 보험계약의 성립. 자, 보험계약은 이론적으로는 청약과 승낙의 합체에 의해 성립되는 불효의식의 낙성계약이다. 불효의식이란 얘기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성계약은 이렇게 어떤 구두로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험계약서에 의한 청약과 제1회 보험료의 납부, 그 다음에 뭐 보험료 가습증의 교부, 그러니까 보험료를 갖다가 이제 보험 모집인이 내가 받았다 이런 이제 증명서를 교부한다는 거예요. 신체 검사, 보험증권의 교부와 같은 어떤 가시적인 절차를 거쳐서 성립된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맨 처음 이제 보험 계약에 가입하게 된 건 이제 생명보험인데요. 그 생명보험에 어떻게 가입했냐면 내가 이제 종로 쪽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내가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다니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야, 갑자기. 근데 예전에 내 이제 고시공부 같이 하던 친구인데 대학교 친구예요. 같은 과 친구, 같은 학번에.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사법 시험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하고 있었는지 몰랐죠. 그동안 한동안 이제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반가웠어요. 오래간만에 전화 통화하더라고. 그래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보험에 가입하라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알았다. 그래 나중에 한번 만나면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 사무실 밑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그때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와 있다는데 어떡해.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갔죠. 내려갔더니 거기 와 있더라고. 이미 벌써 다 짜가지고 왔어요. 보험료까지 전부 다 보험까지 싹 다 짜가지고. 야, 그래서 하여튼 그때 거기서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계약한 거지. 자의반 타의반으로. 근데 이제 보험료가 이 친구가 가져온 게 보험료가 너무 높았어. 보험료가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하더라도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야, 좀 살려달라. 좀 깎아달라. 그래서 좀 낮췄어요. 낮췄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나한테 한다는 얘기가 너 누구 알지? 그래서 알아. 야, 걔는 지금 공무원이잖아. 검사하잖아. 공무원인데 야, 걔는 너보다 훨씬 더 보험료 많이 낸다. 너도 앞으로 많이 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이제 나한테 이제 보험 청약 가입서 이렇게 주고, 그래서 보험에 이제 했죠. 그 친구가 이제 그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1회 보험료는 본인이 내주겠다는 것을 아예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냥 낼게. 그래서 제1회 보험료는 내가 납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이제 좀 있으면 아마 간호사가 올 거야 그래. 그 보험회사에 소속된 이제 주로 보험의라 그래. 보험의. 의는 의사 할 때 의자예요. 보험의가 있어요. 보험의. 이건 생명보험에만 있어요. 그래서 보험의가 와서 이제 간단한 거 이제 질문도 하고 혈압도 재고 그 다음에 아마 피 검사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검사를 해요. 근데 이제 보험의는 주로 이제 간호사 하셨던 분들이 많이 해요. 의사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세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간호사 하셨던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보험의가 올 테니까 그때 하여튼 뭐 검사 받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며칠 있다가 여자분이 오셨어요. 중년 여자분이 오셔서 이제 그 질문표에 이렇게 이제 답변도 하고 이제 혈압도 재고 그다음에 피 검사도 했었던 것 같아요. 피 검사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막 헷갈려. 그 다음에 했었던 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체 검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이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그 보험증권 나왔다. 보험증권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승낙을 했다는 거죠. 야, 보험증권 어디로 보내줄까? 이래요. 그래서 야, 우리 집으로 보내. 그래서 우리 집 주소로 보내. 이제 집으로 이제 보험증권, 증권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 두꺼운 종이로 된 거 하나 보내줘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매달 보험료 내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불효식 계약이에요. 보험계약은. 내가 반드시 보험계약 청약서라는 서면으로 청약을 해야 되고, 보험에서 반드시 보험증권이라는 서면을 통해서 승낙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주는 거야, 그냥. 그리고 보험계약이라는 게 이제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 신청서라든지 이런 서면에 의해서 청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측에서도 그냥 보험증권이라는 건 이제 주는 거야. 보내주는 거야. 그럼 그거 보고서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보험 계약이 체결이 돼요. 그러니까 116쪽 한번 보시죠. 116쪽. 청약. 자, 116쪽 청약. 보험계약의 청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의사표시인데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거래계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보험 청약서 또는 뭐 보험가입 신청서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이제 청약을 하게 되죠. 반드시 이렇게 서면을 작성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를 함께 지급하는 것이 거의 관례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청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승낙. 이제 이런 청약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승낙을 하면 보험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험계약은 이렇게 보험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관례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보내주죠. 이렇게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보내준 때 이제 승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납부 통지 의무. 이게 뭐냐면 승낙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법에서는요, 납부 통지 의무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상법은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때, 우리가 관례적으로 거의 제1회 보험료를 같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통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달 안에 거의 승낙 여부를 통지해 줘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통지해 줘야 되고, 이 기간 내에 승낙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해요. 법에서 승낙한 것으로 간주된다. 승낙 전 보험사고, 요건 아까 내가 지난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아직 그러니까 보험 가입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상황에서 아직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책임을 진다 그랬죠. 다만 예외 어떤 때는 책임 안 져요? 보험 청약을 거절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약관 교부 설명 의무가 있어요. 이 약관 교부 설명 의무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뒤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고지 의무 있죠. 여기서 이제 약관 설명 의무하고 고지 의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관 교부 설명 의무하고 뭐죠? 약관 교부 설명 의무는 누가 부담하는 의무예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고지 의무는 이건 보험 계약자 측에서 부담하는 거고, 약관 교부 설명 의무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거예요. 자, 약관 교부 설명 의무 한번 보시죠.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할 의무가 있어요. 약관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약관 잘 교부해 줘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보험 계약 아직 안 해봤죠? 그럼 보험 계약하면서 약관 한번 보세요. 이거 눈 나쁜 사람은 읽지도 못해요. 나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도 지금 뭐 생명보험, 상해보험 뭐 이런 거 가입돼 있지만 사실은 약관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어요. 약관이요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돼 있죠. 깨알 같은 글씨로. 눈 나쁜 사람은 못 읽어요 그거.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돼 있어요. 이 약관은 잘 줘요. 보험회사가 약관까지 안 주진 않아. 약관은 잘 줘.
약관 교부 의무 위반하는 보험회사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약관 설명 의무죠. 약관 설명 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여기서 약관 내용을 전부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약관 중에 중요한 내용, 중요한 사항, 약관 중에 어떤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어떤 게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이와 같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17쪽에 보시면 만일 보험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험약관 설명 의무 이행하지 않았다고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건요 실무에선 거의 없어요. 내가 말했잖아. 나도 약관 내용 모른다 그랬잖아. 누가 세상에 보험계약 체결하고 앉아가지고 보험약관 읽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법조인인 나도 안 보는데 일반 사람 그거 보겠어요? 안 본단 말이야. 누가 그걸 보고 있어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설명 안 했어? 이거 왜 설명 안 했지? 그럼 보험계약 취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누가 앉아서 보험약관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상법의 이 규정은 거의 적용되는 경우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약관 설명 의무가 쟁점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죠. 보험계약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딱 발생했는데 이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오호, 보험약관 못 봤어요. 보험약관에 보면 이런 경우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보험약관도 제대로 안 봤어. 보험약관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 그래서 깨알 같은 보험약관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저 귀퉁이에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는 거야. 황당한 거지. 보험계약 체결할 때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 내가 보험금 못 받는 줄 알았다면 내가 이 보험에 가입을 안 했을 텐데 아니 이 약관에 깨알 같은 글씨로 돼 있단 말이야. 이럴 때 이제 보험계약자가 뭐라 그래? 아니 이러면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안 준다고. 아니 이런 거 세상에 나 이건 당연히 보험금 주는 줄 알았지. 어떻게 이런 경우는 보험금을 안 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약관 설명 의무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보험계약 체결하자마자 보험약관 들여다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뭐 1개월 이내에 취소한다는 이 상법 규정은 거의 적용되는 예는 없어요. 문제는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이죠. 자, 이때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어.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약관 보쇼. 약관에 이런 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약관에 나와 있어. 따라서 약관은 뭐야? 계약의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보험금 지급할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야. 이때 보험계약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게 뭐다? 약관 설명 의무 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당연히 설명을 해줬어야지. 이런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야. 당신이 만약에 이런 경우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을 나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내가 보험계약을 체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만약 판례는 우리 그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죠. 두 번째 단락 보면 판례는 뭐라고 하냐?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약관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해당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요.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건 뭐죠? 그 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아니니까. 응? 보험계약의 내용에서 쏙 빠져요. 그럼 여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주로 뭐겠어요?
보험회사가 면책되는 내용들이겠지.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겠지. 그지? 응? 그런 게 중요한 내용이야. 근데 이때도 이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그건 설명 안 해줘도 다 알아. 응?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기 중요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로서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 어떤 발화 물질 같은 화재 발생 위험이 아주 높은 물질을 취급하게 됐어요. 그 건물에서. 자,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어. 그러면 맨 처음에 그 보험사에서 만약에 쉽게 말해서 이 건물이 일반적인 오피스 건물이었어요. 사무실 건물이었어.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주가 보니까 이 임차인 구하기가 힘들어. 근데 어서 마침 LPG 주유소 하는 사람이 나 거기 1층에다 내가 주유소 좀 차릴게. 그래서 오케이 해서 LPG 만약에 충전소라든지 주유소가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이거 화재 위험 되게 높잖아.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보험회사한테 통지를 해줘야죠. 그럼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올리겠죠. 왜냐하면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어. 자, 이런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내용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일반 상식적으로. 따라서 이거는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아.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사람이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이 양반이 오토바이로 뭐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다쳤어. 그래서 보험금을 달라고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약관 안 봤어요. 약관에 보세요. 약관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약관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오토바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어. 나는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이라든지 사업용으로 쓰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내가 못 받는다 그러면 내가 이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견할 수 없어. 그렇잖아. 예견할 세상에 무슨 상해보험에 오토바이 사고라고 해서 보험금을 안 줘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응? 이런 건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거 설명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 약관 내용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는 약관 조항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럼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 보험금을 지급해야겠죠. 응? 그래서 약관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란 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내용. 이것이 이제 여기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이 보험약관 설명 의무 관련된 판례가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별로 보험약관 설명 의무와 관련돼서 그렇게 다툼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하도 얻어맞다 보니까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세요. 특히 이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그 밑에 아예 사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사인을 해. 근데 사실 그거 나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도 명색이
법조인이지만 나도 그거 안 읽어봐요. 그냥 그 보험모집인이 거기다 사인하세요. 여기다 사인하세요. 야 거기 사인해. 형 거기 사인해. 그러면 그 밑에다 그냥 사인만 해. 근데 그게 설명을 들었다는 사인이야. 설명을 들었다는 사인이야. 근데 실제로는 설명 안 해줘. 설명 안. 물론 내가 변호사니까 설명 안 해줬을 리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준단 말이야. 응? 그래서 요즘에는 뭐 설명 의무를 불이행했다 이런 거는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하도 이제 보험회사에서 얻어맞아가지고. 요게 이제 약관 설명 의무, 약관 설명 의무. 그 다음에 고지 의무가 있어요. 고지 의무. 요 고지 의무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무가 고지 의무예요. 아까 약관 설명 의무는 누가? 보험자,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의무고, 고지 의무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 계약의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고지해야 할 의무를 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죠. 내가 알고 계시는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4살 때인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변호사님이 4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좀 어렵게 사셨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 하셔서 서울대 법대 나오셔가지고 사법시험 붙어서 이렇게 이제 변호사도 하시고, 이분이 또 상법을 전공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님이 생명보험에 여러 개 가입돼 있었대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한 푼도 안 줬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보험회사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보험회사는 정말 나빠. 그냥 어린 나이에.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됐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험회사에서 왜 보험금을 안 줬냐 하면 아버지가 고지 의무를 이행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던가. 그런데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굉장히 이제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어둔 거예요. 생명보험을. 자기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생명보험을 들어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럼 보험회사가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양반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특히 단기, 예를 들어 나처럼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한 20년 넘고 그러면 별도로 조사도 안 해요. 조사하지도 않아. 그런데 생명보험 가입하고 뭐 한 몇 개월 만에, 한 1년 만에 이렇게 사망한 경우에는 이 사람의 진료 내역 이런 거 다 조사해요. 딱 보니까 뭐 암 치료 받았잖아. 이 양반이 이미 보험계약 체결할 때 벌써 암 진단 받았어. 그런데 속였어. 그럼 뭐 고지의무 위반이지. 그래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못 받은 거예요.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변호사님이 어렸을 때는 보험회사가 참 미웠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뭐 당연한 거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게 알려줄 그런 의무가 있어요. 이때 이 중요한 사항이 주로 어떤 사항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았다면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든지, 아니면 보험 가입 청약을 승낙했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보험료가 올라갈 그런 사항들이 여기 이제 중요한 사항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 고지 의무의 당사자 한번 보시죠. 고지 의무의 당사자.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중대한 질환이 있다든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사실을 이제 고지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고지 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보험회사. 당연하죠. 보험회사. 그 다음에 최악대리인상, 보험의. 내가 말했잖아. 생명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보험의가 온다 그랬잖아요. 주로 이제
간호사 경력이 있는 분들이 주로 오시죠. 이거 보험의가 온단 말이에요. 이거 보험의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118쪽 한번 보세요. 보험 모집인은 고지 의무 수령권이 없어요. 보험 모집인은. 근데 이게 참 이게 딜레마야, 딜레마.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는 보험 계약이요. 보험 모집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보험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보험 모집인한테 전화하죠.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가입해가지고 사고 났을 경우 누구한테 전화해요? 콜센터한테 전화해요? 아니요. 보험 모집인한테 전화해요. 보험 모집인한테. 응? 그렇죠. 보험 모집인한테 전화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첫해 그 보험 가입 신청서 작성했을 때도 제1의 보험료 누구한테 줘요? 보험 모집인한테 줘요. 보험 모집인한테 주는데 문제가 보험 모집인은 고지한 내용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고지 수령 권한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보험 계약 체결하거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보험 모집인한테 얘기한다. 야, 내가 지금 이거 고혈압 있는데 이거 되겠냐?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봐요? 보험 모집인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보험 모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왜? 보험 모집인이 일단 보험에 가입시키는 게 급선무니까, 내가 지금 예전에 이런 병 알았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괜찮아. 왜냐면 보험 모집인이 일단 자기 보험계약 실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보험 모집인 중에는 그 보험 모집인은 이제 보험계약 실정에 따라서 이제 수당을 받잖아요. 보험 모집인은 보험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에요. 보험 모집인은 이제 법률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죠. 응? 그래서 하여튼 대부분 우리가 보험 모집인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보험 모집인은 우리 판례상 고지 수령권이 없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보험 모집인한테 얘기한 것 가지고는 내가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게 아니야. 응? 그러니까 보험의한테 얘기를 해야 돼.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자, 내용 한번 보죠. 내용. 고지해야 할 시기는 보험계약의 성립 시기까지예요. 보험계약의 성립 시기까지. 그 다음에 고지할 사항은 뭐라고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 내용 중에 세 번째 단락. 고지할 사항은 뭐야?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뭐냐? 보험자가 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유죠.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서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 가입 거절해요.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 당연히 보험 가입 거절하죠.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보험회사라면 보험 가입 승낙하겠어요. 그런 건 중요한 상황이죠. 그죠? 암 같은 중대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상황이죠. 아니면 설사 보험 가입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유. 이런 것들은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거나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이게 중요한 사유에 해당이 되고 이건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된다.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된다. 보험자가 질문표에 의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생명보험 같은 데 가입하다 보면 보험의가 이 문진표인가 이렇게 질문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질문표를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체크하도록 한단 말이야. 무슨 1개월 이상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거기에 그 질문표에 적혀 있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병을 앓고 있다든지 하는 거, 기왕증 또는 현재증이라고 해요. 현재 앓고 있는 병, 기왕증, 예전에 앓았던 병, 이런 사실은 중요한 사항에 속해요. 그건 반드시 고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나이도 중요해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새 이런 거 속일 수가 없지. 그죠? 이런 거 속일 수가 없지. 다 전산화가 돼가지고. 피보험자의 나이, 예를 들어 20대, 30대, 50대 다 다르죠. 보험료가. 그 다음에 직업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일반 사무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선원이라든지 해양 선원이라든지 외양 선원이라든지 또는 탐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험료가 아주 높아요. 아니면 보험 가입을 거절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스턴트맨 같은 경우죠. 스턴트맨은 상해 보험 안 받아줘요.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직업도 중요해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 상해보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에서는요,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 내가 아까 그 손해보험은 뭐라 그랬죠? 실손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손보험.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그 10억 원짜리 화재보험 2개 가입을 했어요. 자, 이 경우에 화재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했는데 1억 원어치 발생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2개 보험회사에서 보험 금액이 똑같다면 보험 금액의 비율대로 그 사람들이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건데, 보험 금액이 똑같다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그랬죠. 그래서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부담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다른 보험회사에 화재 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숨기고 가입을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 보험회사에서 1억 원씩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보험을 다른데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전산화가 돼 있어가지고 전산화가 돼 있어가지고 금방 다 파악이 돼요.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보험사고 발생 사실도 고지 의무의 대상이 돼요. 특히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동차 사고가 있었던 경력 이런 것들은 이거는 고지 의무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른 거예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든지 과거에 질병을 앓았다든지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이, 직업 이런 거 이제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는 어떤 보험 사고가 있었던 경력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사항에 해당이 된다. 예, 고지 의무 위반은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